자, 삼화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이 삼화니까 4월, 5월, 미월 이 여름철의 경금을 가지고 보겠죠. 이 여름철의 경금은 열에 의해서 노골노골 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름에 더우니까 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임수 또는 계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일 먼저 이게 생각되죠. 그리고 여기에 또 화가 강하기 때문에 토를 써가지고 화생토 토생금으로 기운을 설기시켜서 경금을 생해줄 수 있는 수와 토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걸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4월 경금은 장생어사. 자, 경금이 사인데 우리가 12운성에서 경금의 장생지가 사화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화급금인데 어떻게 장생지가 사화인지. 그래서 어쨌든 12운성의 장생지는 사화예요. 산의 유무. 자, 사토 속에는 사무, 경, 병 이 세 가지의 지장간이 있죠. 그래서 산의 유무, 산의 즉 사화 속에 무토가 있고 병이 있는데 병은 불용금, 새를 녹이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불의 화염, 그다지 경금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화가 왔긴 하지만 아직 초여름, 맹하잖아요. 그래서 초여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병화는 경금을 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또 뭐가 있어요? 무토가 있기 때문에 화생토, 토생금 갈 수도 있고, 또 경금이 있기 때문에 비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화가 그다지 이 경금에게는 아주 위협적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병화는 역 또한 작용할 수가 있어요. 다만 선임수, 먼저 임수를 써야 된다. 좀 덥긴 하죠. 그러니까 임수를 써야 된다. 그러면 방득중화, 바야흐로 중화를 이루었으니, 얻게 되었으니, 그러함으로 가라사대 뭐라고 하냐면 군금생학, 무리의 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희용구진, 구진은 뭐냐면 무토나 기토를 의미하죠. 이거를 좋아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금이 약하기 때문에 토가 있으면은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렇게 기운을 설시켜서 약한 경금을 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토가 필요하고 구진, 그래서 무토라든가 기토 이런 게 필요하고 차취 무토, 그 다음에 무토가 취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토 구진을 필요로 한다고 구진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무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럼 여기는 구진은 기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병화 좌지, 병화로 이를 보좌하고, 삼자 이 세 개가 계전 모두 완전하면 등과 급제, 과거 급제하게 되고, 그런즉 투 일리 한두 개만 나오면 역비백정, 비백정은 이제 백성을 예매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반 흔한 그런 상인, 평인은 아니다 그 말이죠.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임수, 그 다음에 구진에서 기토를 보고, 그 다음에 무토 이렇게 보죠. 토와 수를 봤어요. 그 다음에 병화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임수, 구진, 토, 그 다음에 병화 이런 게 다 갖춰 있으면 과거급제하고 두 개가 나오면 그래도 일반인 이상은 된다. 급이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좀 이상해서 제가 다른 책을 한번 봤는데 이게 구진이 원래 이제 무토 기토를 의미하기 때문에 뒤에 무가 나오는데 또 구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로 이것을 원무 또는 현무, 그래서 이게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옥정식 박사님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화염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화 또한 작용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
다만 임수가 먼저 선 임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바야흐로 중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왈 가라사대 군금생하 이럴 경우는 군금생하 이럴 때는 희용구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 현무 또는 원무라고 하는 게 맞다. 저하운양에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임수를 써야 되는데 임수를 쓰게 되면 바야흐로 중화를 이루게 된 것이고, 그러면 여러 무리의 금들은 여름에 태어났다고 하면 뭘 쓰는 거 좋아한다? 원무를 쓰는 걸 좋아한다. 즉 수를 쓰는 걸 좋아한다. 그 다음에 차, 무토, 기토니까. 그렇죠? 무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원무라고 해도 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렇게 해서 참고로 그렇게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말하면 쭉 수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토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병화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수, 무토, 병화 이 세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설하고 병주를 보겠습니다. 사궁, 병무, 득노. 자, 사궁에는 사무, 경, 병. 그 무토와 병화는 사와 같은 녹이죠. 그래서 사궁 내에 병화와 무토가 득녹, 녹을 얻으니 경금장생, 경금이 장생지에 이르게 되고, 경금수, 경금이 비록 생어 화왕지지, 화가 왕한 지지에 태어났지만 유무토 화살, 무토가 있어서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경금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서 무토가 있기 때문에 칠살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일주를 생한 걸로 가기 때문에 불치용금, 새가 녹을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야. 다만 기세의 약이, 기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금, 희용, 무토. 여름에 토는 뭘 쓰는 게 좋았다? 무토를 쓰는 게 좋아한다. 왜냐하면 여름철은 사는 무조 어쨌든 열이에요. 화예요. 경금이 있으면 화 위에 있으면 노골노골 하기 때문에 이 기운을 화생토로 하고 토생금으로 이렇게 가게끔 통관시켜주는 의미로 무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기 쉽죠. 약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무토가 오는 게 좋죠. 자, 화토편조. 화토가 있으면 편조 한쪽으로 치우쳐서 메마르게 되죠. 그럴 때 임수위구, 임수가 구제가 될 수 있고, 병화역 가위용, 병화도 또한 그것을 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모름지기 유임수제지, 임수가 이를 극을 해버린다 그 말이죠. 극을 해버리게 되면 임병무 이 세 개가 삼자가 상제 서로 조절하고 통제를 하게 되면 위용, 그래서 쓰임새가 있게 되면은 최위상격 가장 높은 격이 된다. 그래서 임수, 병화, 무토 세 개가 적절하게 잘 배합을 이루면 좋다 그 말이죠. 차자 그 다음에는 응병여약 마땅히 뭐죠? 병과 약이 되는 거죠. 그 수위 무엇에 따라서 의 작용 참작하여 쓰는 것이 가야라 마땅하다. 그래서 마땅히 참작하여 쓰는 것이 마땅하다. 상황에 따라서 편의대로 무엇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참작하여 쓰는 작용 하는 것이 마땅히 하는 것이 가하다 그 말이죠. 참작하여 쓰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혹 일파병화. 일파병화는 이제 한 물이에요. 경금이 있는데 4월 달인데 병화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금이 노골노골하죠. 화 때문에. 그럴 때는 명활 가살 위권이라 한다. 가살 위권이라는 것은 칠사를 빌려서 위권, 권세를 잡는다 그 말이죠. 칠사를 빌려서 권으로 삼는 것이다. 그럴 때 모름지기 불견임 제자 임수가 있어서 이 임수가 수국화로 이거를 극제해주지 않으면 차인 이러한 사람은 가작 청고 가짜로 청하고 맑고 높은 것처럼 된다 그 말이죠. 거짓으로 청한 척하고 굉장히 고고한 척한다 그 말이죠. 병 아울러서 무인이 뭐가 없어요? 인이 인자함이 없어요. 또 형처 극자 처를 형하고 자식을 극을 해요. 유임제자 만약에 임수가 이르서 극제를 하게 되면 또한 사주 주인공은 영화롭고 임수가 감추어져 있으면 임장지자 감추어져 있으면
부기지며 부자이고 귀한 사람의 이름이 있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도 되고 귀한 사람의 이름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 무기실 그 실질은 없다. 실제는 없다. 실속이 없다. 실리가 없다. 그렇죠. 이름만 그냥 번드리한 이름을 얻을 뿐이지 그 실질은 없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경금 일주가 사원대위에 병화가 그러니까 많이 떠 있어요. 그러면은 경금이 무력해지죠. 힘이 없죠. 극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럴 때 임수가 와서 이걸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는 이 칠살이기 때문에 칠살이 뭐죠? 칠살이 나를 극하는 게 심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다? 관이 될 수도 있죠. 잘 통제되면 임수로. 그런데 이것까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 가살 위권 칠살이 가짜 역할을 하면서 거짓으로 위권, 권세가 된다는 거죠. 칠살이. 그래서 임수가 잘 통제해주면 칠살이 뭘로 바뀌어요? 관이 바뀌는데 이 임수가 없어서 이걸 잘 해주지 못하면 그냥 겉으로만 청고, 겉으로만 맑고 높은 척한다 그 말이죠. 그렇죠? 이러다 보면 이도 없고 형처 극자, 처를 형하게 되고 자식을 극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임수가 있으면 이 사람은 영화롭고 또 지지의 임수가 있고 천간에 없더라도 그런 경우는 부기의 명조는 될 수 있지만 뭐다? 실속은 없다. 왜냐하면 지지에 있기 때문에 천간에 나와야 임수가 천간에 나와야 누구나 인정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지에만 있으면 그냥 눈에 잘 띄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설하고 평줄 보면 용병, 병화를 쓰는데 불능무임, 임수가 없어버리면 임수를 쓸 수가 없으면 불능, 안 된다 그 말이죠. 불능무. 자, 병화를 쓰는데 임수가 없으면 불능, 할 수가 없다, 능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병화가 쓸 때는 반드시 임수가 써야 된다 그 말이죠. 만약에 일파 한 무리에 병화가 이 무임제, 임수의 극제를 받지 않으면 그리고 월원지정, 월원은 뭐죠? 월령입니다. 월령 가운데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수, 모름지기, 유, 무토, 가이, 화살. 자, 경금이 사화 속에 있는 뭐가 있어요? 사무, 경, 병. 그래서 이 무토가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칠살 병화의 기운을 빼내가지고 이 무토가 일주 경금을 도움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더라도 단 편조 불득중화 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화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부득중화 중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정이 괴장은 뭐죠? 어그러질 꾀에다가 장이니까 활이 반대쪽으로 휘는 곳을 있다면 어긋나 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한대요. 중국말로 괴장은 어긋나다, 순조롭지 못하다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어긋나요. 성정이 삐뚤어진 거죠. 그리고 형극 극중이라 형하고 극이 아주 심하다 그 말이죠. 형극이 아주 심하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게 더운데 그 더위를 식히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임수가 있는데 출간 제살, 임수가 나타나서 제살, 화를 극을 해주지 않으면, 자, 경금이 사화 속에 있는데 병화가 있는데 임수가 나타나서 이 화극금을 못하게 수국화로 해버리면 그 말이죠. 그러면 이거 제살을 해주게 되면 자 스스로 보편 패단을 뭐예요? 스스로 편과된 것을 편고된 것을 보충하여 패단을 구한다 그 말이죠. 편조된 형상을 보완해 가지고 패단을 구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 4월은 사화 속에서 임수가 절제에 이르게 되므로 기세가 역시 약하게 된다. 또 여화토 동행, 화토가 서로 동행하게 되면 필수 간투 통근, 이 반드시 천간에 통근을 하게 되고, 그러면 방능 윤토 생금, 토를 적셔주면서 금을 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해염 조우. 조우상 뭐죠? 뜨거움을 해소해주고 그러면 필연 반드시 부귀영화가 있게 된다. 약 만약에 근 겨우 장지 지장간에만 숨어 있다고 하면 유 오직 원망스러워요. 화토 건핍 아니 핍건 화토 핍건 화토가 말라 비틀어지고 건조해지는 것을 뭐다? 원망하게 된다. 그러함으로 운 가라사대 유명무실이다. 유명무실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면 자, 임수가 자, 원래 경금이 4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병화가 있어서 극을 받으면 7살에 극을 받기 때문에 좋지가 않죠. 그런데 이 병화를 극해주는 임수가 오면 좋다는 거죠. 만약에 임수가 천간에 tut출해서 7살을 병화를 제압을 해주게 되면 스스로 뭐한다? 이 편고된 것을 보완하여 폐단을 구제하게 된다. 구응하게 된다. 다만 4월 임수가 절지에 임하게 되므로 그 기세가 약하다는 거죠. 쇠약하게 되므로 또 쇠약하게 되고 또 거기에다가 여화토 동행, 화와 토가 동행하게 되면 필수 투간 통근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죠. 통근하고 천간에 투출하면서 통근 밑에 뿌리가 있게 되면 바야흐로 토를 적셔주면서 생금, 금을 생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해염, 조우, 치열함을 해소를 하고 조우상 그 다음에 반드시 그러면 부귀가 영화롭게 된다. 만약에 겨우 지장간에만 감춰 있다면 원망을 해요. 화토 핍건 화토가 이 임수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임수가 밑에만 있으면은 이게 뭐예요? 조열하잖아요. 그래서 핍건 메말라 비틀어진 것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므로 실속이 없다는 거죠. 너무 더우면 실속이 없다. 우리 화토 중탕사주는 뭐예요? 스님 사주, 종교가의 사주가 될 수 있죠. 할 일 없어요. 사막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혹지성금국, 금국을 이뤄요. 자, 경금인데 4월인데 뭐가 있어요? 사유축 금국을 이룬다. 금국을 이루면 굉장히 경금 입장에서는 강해지잖아요. 자, 금국을 이루게 되면 약한 것이 변하여 강하게 돼버리잖아요. 자, 밑에는 사화할 때, 화할 때는 경금이 약했어요. 근데 사유축 금국이 되면 경금이 힘을 엄청 받죠. 그러니까 경금이 강해져요. 용병무력, 병화를 쓰게 되면 이 무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용정방묘, 정화를 써야만 유효하다, 좋다는 거죠. 자, 이 경금이 밑에 사유축 금국에 힘을 갖게 되면 굉장히 경금이 강하기 때문에 7살 병화가 와도 별로 극제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정화가 오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강한 경금을 녹여서 뭘 만들 수 있어요?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성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함으로 정투자길,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길하고 무정, 정화가 얻게 되면 무용지인이라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혹 정출 3사, 정화가 막 3개씩 나와요. 이렇게 서너 개씩 나오면 하재 태과, 너무 경금을 극제하는 게 심하기 때문에 용광로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긴 분파,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파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내달릴 뿐이잖아요. 내달릴 뿐. 막 여기저기 내달리면서 다니고 물기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기저기 내달리면서 불난만 일으키지 별로 그렇게 실속이 없다 그 말이죠. 자, 설화구평절 보면 하야 경금, 하는 대우라자, 야는 풀무야자. 그러니까 풀무라는 건 뭐죠? 이게 풀무질 해가지고 쇠를 그 불에다 달구잖아요. 그래서 경금을 달구는 거, 그렇죠? 재련하고 그러는 것들은 다듬는 것은 필수용정, 반드시 정화를 써야 돼요. 병화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써요. 병이 태양지화라.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빛 에너지라고 보면 돼요. 열이 아니라 정화는 뭐다? 열 에너지. 그래서 하금 불능성기. 자, 병화는 태양이기 때문에 빛 에너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빛을 비친다 해서 그게 쇠가 녹을 정도는 되지 않죠. 여러분들 여름에 햇빛 떠가지고 쇠가 녹는 거 봤어요? 안 녹죠. 그러함으로 운 가라사대 용병무력, 병화를 쓰는 것은 무력하다 그 말이죠. 용정방묘, 정화를 쓰는 것은 바야흐로 묘하다, 좋다는 얘기예요. 차 또한
필 이 정화 투출 위기. 만약에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위 길하게 된다 그 말이죠. 4월은 화왕지시. 화가 왕한 때이므로 정화는 불이 태왕. 정화가 너무 태왕화도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화가 밑에가 왕하기 때문에 너무 정화가 있어도 뜨거워서 안 되겠죠. 서운. 그래서 경금이 득, 하, 태과. 이 재련을 너무 심하게 받으면 변역이 분파, 내달리고 파란을 일으키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죠? 변역이 너무 이렇게 세게 내달리면서 파란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해석을 뭐라고 했죠? 급격하게 변하는 세파에 휩쓸리면서 변역이 너무 세게 되는 거죠. 뭐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4월 경금은 수, 모름지기, 용, 인병무를 다 써야 한다고 그랬어요. 다만 비구집 선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선우에 마땅히 분병 용약. 자, 마땅히 병을 분류하고 약을 써야 된다. 그러죠? 처자 동전. 처자가 똑같다 그 말이죠. 앞과 동일하다. 자, 처자 동전. 처자가 동전. 이전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위 말한 것이다. 동삼월야 3월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다는 거죠. 경생 4월, 경금이 4월에 태어나면 치수 물을 취하여 윤토, 토를 적셔주면서 이 생금, 금을 생하게 해야 한다 그 말이죠. 화왕무숨, 화가 왕한데 수가 없으면 치토설화지기. 자, 토를 취하여 기운을 살아나게 된다. 화가 너무 많아요. 근데 수가 없어요. 그러면 꺼줄 수가 없죠. 자, 누를 수가 없으면 뭐예요? 기운을 빼야죠. 뭘로? 뭘 빼요? 화토죠. 토로 빼야 되겠죠. 취토. 토를 빼서 설화지기. 토를 취하여 이 화의 기운을 설기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병화와 무토가 비록 위 당령지신, 당령한 신이지만 궁극적으로 혐오스러워요. 평조. 한쪽으로 치우쳐 메마른 것은 혐오스러워한다. 그래서 이 수로서 조화를 삼는 것을 위임이 아름답게 여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수를 취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름답다 이야기입니다. 자, 창극성공. 자, 우리가 경금을 정화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릇을. 자, 쇠로 만들 수 있는 게 그릇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검이 있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창 있죠. 창극. 그러니까 검과 극이 있어요. 창극. 이런 것들은 화로서 경금을 정화를 이용해서 뭔가 쓸모 있는 물건으로 만들어낸 이미 완성품이에요. 여기에다가 불을 넣으면 돼야 안 돼. 정화를 안 되죠. 쓸데없는 짓이죠. 자, 이럴 때 이 화양 이 반해. 그래서 이 말이에요. 이미 그릇이 완성이 됐는데 이게 다시 뭐 불구멍으로 정화로 들어가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양은 뭐죠? 운의 흐름이죠. 화의 흐름으로 가면은 반해, 도리어 해롭다 그 말이죠. 금봉화 이손. 자, 금이 화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미 손상돼 버렸어요. 근데 재견화 다시 화를 또 보면 어떻게 해요? 필상. 반드시 상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경금과 신금은 화가 너무 왕하면 두려워해요. 남방을 두려워해요. 진사지양. 그래서 진사의 방향으로 만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리고 우위 영단, 영화로움도 끊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경금이 화를 봐서 그릇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거는 이 검이라든가 또는 뭐죠? 창극. 이 그릇이 되었어요 이미. 그럼 그릇이 됐으면 다시는 정화를 만날 필요가 없는데 정화를 만나게 되면 다시 또 뭐야? 녹아버리죠. 용광등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검을 따듬고 몇 번을 해서 명검을 만들어놨는데 용광등에다 검을 집어넣어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 남방 화의 운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랬죠. 두려워한다.
자, 써라고 병 읽어보시겠습니다. 경금, 경금이 견, 신, 사유, 축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금을 본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강해지죠. 지성, 금국, 지지가 금국을 이루게 된다. 위, 검, 극, 성공. 그러면 이미 금이 경금이 지지의 금의 세력을 받다라고 하면 이미 뭐다 이거는 성공을 이루었어요. 금의 공을 이루어 버렸어요. 근데 월령이 봉사, 월령이 사화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화왕지, 화가 왕한 때이므로 그러므로 운 가라사대 뭐라고 하냐면 봉화 이손, 화를 만나면서 이미 금이 손상을 입었다. 손상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이제 그 쓸모가 없게 됐다는 것보다도 어떤 변형을 이루어진 거죠. 원석을 만나서 용광로를 만나서 뭐가 됐어요? 검이라든가 창이 된 거죠. 그런데 사주의 갱 다시 견화, 화를 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죠. 이미 실컷 만들어 놓은 좋은 물건을 용광로에다 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필치 용금 다시 쇠를 녹여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녹이는 일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헛짓거리 한 거죠. 약 만약에 재행 난방 화운 다시 난방 화운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녹아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기의 필이 그 해라는 것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차, 이것은 지 가리키는 거예요. 금이 이성기, 이미 그릇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견총론, 총론을 보아라. 소위 유주 견화왕, 소위 유주 사주의 화가 왕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죠? 보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두려워요. 행 남방지설, 남방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하는 얘기다. 봉진, 자 진을 보게 되면 진토를 보게 되면 습토해야, 진토는 뭐죠? 축축한 토죠. 그러면은 화를 만나면 화생토로 화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죠. 그게 뭐다? 어둡게 하는 거예요. 어둡게 해화, 어둡게 하는 것이고, 봉사, 사화를 만났으면 위 금지생야라, 생지라, 금의 생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 가위 영단이라, 다시 뭐다? 영화로움이 끊어진다 그 말이죠. 근데 금이 생지가 됐는데 다시 영화로움이 끊어진다. 이 말이 좀 약간 살짝 애매하긴 해요. 이것은 이제 금이 성기, 그러니까 그릇이 이루어진 건데 사주의 가운데 다시 화를 또 보게 되면 또 보기 때문에 남방으로 흐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화를 어둡게 하는데 만약에 사를 만나게 되면 금의 생지라서 영화로가 또한 끊게 된다 그 말이죠. 네, 좀 이상하죠. 이상한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경금이 4월에 오는데 위에 병화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임수가 와서 이것을 극해주면 좋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자 이때 사유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금이 성기, 그릇이 됐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위 뭐만 까닭인데 유주 견화왕, 이미 사주가 화가 왕한 것을 보게 되면 보게 되는데 이때 두려워요. 행 남방지로 흐르는 것을 두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화가 강하게 되면 안 좋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진토를 만나게 돼요. 자, 진토를 만나게 되면, 진토는 뭐죠? 습토잖아요. 그래서 진토를 만나게 되면 이 화의 기운을 다 설기시켜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는 나를 괴롭히던 화가 지나치게 강하던 화가 어떻게 해요? 기운이 빠져나가면서 내가 견딜만 하죠.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진토를 만나서 습토해화, 진토의 습토가 화를 기운을 설기시키고 토생금으로 생해주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는 좋다고 봐야 돼요. 또 한 문제는 사화를 보게 되면, 사화는 경금이 뭐라고 했어요? 장생지라고 그랬죠. 위금생지, 자 금의 금지생지라, 금의 장생지가 되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장생지는.
그렇기 때문에 또 가위 뭐뭐라고 할 수 있다. 뭐뭐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로움이 단 이게 이제 단자가 끊어질 단자라서 이게 끊어진으로 해석했는데 영화로움이 끊어진다라는데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화가 강할 때는 경금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화의 강한 기운을 설계시켜주는 진토가거나 금의 장생진 사화가 있다. 그러면 운이 그쪽으로 흐르게 되면 경금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영화롭게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끊어질 수 있다를 그냥 영화롭게 된다, 영화롭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해석하다 보니까 앞뒤가 좀 안 맞아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 책을 찾아봤어요. 그럴 때 오정식 박사님이나 이일로 선생님들 책에는 다 끊어졌다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영화롭다 또는 영화롭다고 판단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겠습니다. 영화롭다로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각주에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러면 또 앞에 우리가 본문에서 있잖아요. 이것도 영화롭다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월의 경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